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코인 시장 안에서의 트렌드는 저희와 함께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강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우려감은 있긴 합니다만 다행히도 뉴욕 증시의 가격 상승이 코인 시장에도 가격 방어로 작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오늘은 이러한 이슈들 외에도 다양한 호재성 이슈들이 쏟아지긴 했는데 먼저 이슈들을 확인해보기 전에 현재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가총액 전일 대비는 1.8% 정도 상승한 2조 8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24시간 거래량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7%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760억 달러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심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34점을 가리키면서 점점 더 뉴트럴 쪽으로 넘어오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의 ETF 자금 현황은 어떠할까요?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7거래일 연속으로 유입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는 어느 정도 가격 상방에 대한 부담감을 주기도 했는데요. 지난 7거래일 연속으로 기관 쪽에서도 일단 현물 ETF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도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보다는 0.2% 정도 소폭 하락을 했죠. 60.6%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전체 시가총액 안에서 8.6%대 점유율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전일 대비 2% 가격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8만 8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다행히도 2천 달러 선을 잘 방어해 준 채 2,069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도지코인 같은 경우 오늘 10%대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0.19달러 선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그 외 체인링크나 아발란체 같은 코인들도 4%대 가격 상승을 보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반등과 함께 전반적인 상위 종목들의 지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인 시장 안에 있었던 주요 호재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운명을 바꿔줄 이슈들이 간밤 나왔을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 이슈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마이클 세일러가 이러한 글을 본인의 계정을 통해서 남겼습니다. 본인이 회사 외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총 17,000개가 있는데 이 지갑키를 직접 태워서 그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게끔 소각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에 키를 불태우게 된다면 한마디로 이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좌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100만 개밖에 없는 비트코인의 희소성에는 가치를 더할 수가 있겠고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그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오히려 본인의 17,000개 물량이 소각됨으로써 추가적인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을 때까지 비트코인을 단 한 개도 팔지 않겠다라는 강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스트래티지에서 어제도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7,000개 정도 추가적으로 담아내면서 비트코인이 이틀 연속으로 8만 8천 달러 선을 지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도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트래티지의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그런 영향이 다른 미국의 상장주들에게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게임 회사인 게임스탑이 시간 외에서 6%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결정을 발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회 안에서 만장일치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시기에 얼만큼 비트코인을 투자할지는 밝히진 않았지만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다른 암호화폐 자산을 회사의 금액으로 회사의 부채로 매집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회사 자산으로 보유해가는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전해지고 나서 로빈후드의 계정에서도 새로운 부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글과 함께 비트코인을 매집할 것 같은 그런 예고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회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상장사 중에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1등 기업인데요. 거의 20만 개 가까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아예 매집하는 흐름을 몇 년 동안 보여주지 않았는데 과거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면서 지금까지도 일부 물량을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실제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서비스를 운행하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거래소 코인베이스나 블록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과 같은 이 비트코인의 채굴 기업들이 비트코인의 물량을 직접적으로 들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상장 기업들이 본인들의 자산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해 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는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미국에서만 보여지는 건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의 스트래티지사로 불리는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라는 글을 CEO를 통해서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3,000개 정도 해당 회사는 들고 있는데 내년까지 2만 1,000개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고요. 옆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와 함께 사진을 찍은 CEO의 글입니다. 일단 지금 3,000개 정도 들고 있는데 내년까지 2만 1,000개를 보유하려면 18,000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1년 안에 매집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일본 상장사 중에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CEO는 본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100%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된다라면서 투자 권유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들이 상장사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을지 해당 부분도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그리고 또 다른 호재로는 블랙락의 유럽 출시 소식도 있겠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ETF를 출시하고 나서 지금까지 자금이 600억 달러까지 올라온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단기간 안에 480억 달러의 자산을 유치하면서 ETF 출시 역사상 엄청난 성과를 기록한 채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었죠. 이러한 블랙락이 이번에는 유럽에 진출해서 ETP를 출시한다라고 하는데요. 유럽 쪽의 기관과 개인들의 자금까지도 시장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을지 충분히 기대가 되는 요인으로 현재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쟁 상품에 대비해서 수수료를 인하한다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 한 해는 유럽을 통한 기관들의 자금 흐름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도 힘이 되어줄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이 외에 또 굉장히 중요한 호재가 간밤 전해졌죠. SEC에서 암호화폐 원탁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원탁회의는 업계 인사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같이 모여 앉아서 수평적으로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일단 1차 간담회는 오는 3월에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증권성에 대한 판단을 이번에 바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SEC에서 지금까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한테 가장 크게 걸고 넘어졌던 부분이 바로 증권성이냐 상품성이냐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상황인데 이번 원탁 회의를 통해서 증권성과 관련된 부분이 명확시 되게 된다면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4차례 추가적으로 원탁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암호화폐 거래 규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커스터디 서비스, 그리고 RWA와 디파이로 확인이 되고 있죠. 6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을 강하게 규제해왔던 기관이니만큼 해당 회의들을 통해서 얼마나 완화적인 목소리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투심도 급격하게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행사의 내용은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된다라고 하니까 해당 일정 때마다 전해지는 소식들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현재 암호화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IPO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올해 말에 이제 서클이 추가적으로 IPO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간밤에 전해졌던 건 이토로의 소식이었습니다. 리테일 투자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는 25년 말까지는 미국 IPO의 신청을 마치고 추가적으로 기업 공개를 성공적으로 마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계속해서 IPO를 진행해서 기업 공개를 하고 자금 유치를 하게 된다면 시장 안에서의 건정성이나 펀더멘털 그리고 이 믿음과 신뢰를 기반해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호재들은 한가득 있었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부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들을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과 이슈들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비트코인과 시장에 끼쳐졌던 주요 이슈들을 먼저 점검을 해봤는데 해당 소식들을 과연 주가에 잘 반영했는지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가격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한번 띄워보도록 하고요. 현재 지금 비트코인의 일봉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의 일봉을 확인을 해보자면 현재 차트가 띄어졌죠. 자, 제가 아까 이제 생방송 하기 전에 이제 앵커님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어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다고. 자, 좀 보시면 하루 이틀 지나갈 때마다 이 비트코인의 두 번째 자리가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저번에는 83K에다가 84K, 85K, 자 오늘은 이제 88K까지 찍어주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 그래도 왜 지금 그저 그렇냐 하면 제가 늘 그리던 거 있죠. 이제 하락 채널 여기서부터 고점이랑 고점을 이어주면 아직도 이 하락 채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제가 자주 긋는 거 있죠. 자 가로줄 그을 건데 자 여기 90K 부근. 뭐 넓게 봤을 때는 91K부터 뭐 90K겠지만 뭐 한 90K를 보겠습니다. 네, 90K를 확인해 봤을 때 현재는 이 강력한 저항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항을 돌파를 못하면 어차피 지금 89K이든 87K이든 85K이든 70K이든 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70K나 85K는 상관이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확실한 상승을 돌파를 못했으니까 지금 자리가 아직은 유의미한 자리는 아니다. 뭐 유의미한 자리라고 말을 한다면 지금 자리는 저항이 강하니까 한번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 부분을 또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자, 이평선을 켜보겠습니다. 자, 이평선을 켰고요. 자, 지금 이평선을 보시면 자, 일본 관점에서 이평선은 크게 그냥 뭐 그저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4시간 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4시간 봉 이평선을 켰고요.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작도 관점의 저항이랑 이 검은색 이평 보이시죠? 이게 242평입니다. 장기 이평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쪽 구간이 두 가지가 겹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 관점을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뭐 이더리움이든 뭐 페페코인이든 도지코인이든 그런 모든 코인들을 지금 자리에서 강력하게 매수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맞고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최소한 이 상승 채널의 하단 부분 현재 시점 기준 하에는 85.6K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간다면 뭐 4시간 봉에 62평이랑 뭐 122평 이런 빨간색이랑 보라색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의를 해야 하고요. 물론 이런 저항이랑 지지 같은 경우는 돌파하고 이탈하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돌파를 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어차피 90K랑은 곧 근접하는 가격이니까 우리가 매수 관점을 지금에서 가져갈 때에는 돌파를 하고 90K를 안착을 한 다음에 지지받는 거를 체크를 하면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코인을 담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의 긍정적인 시점은 아니다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각 기준으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스캐너 코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타이코, 이더리움 레이어2 코인이죠. 그리고 디파이 온도 파이낸스와 무브먼트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오늘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타이코부터 체크를 해보죠. 일단 지난 일주일 동안 25%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7%대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큰 그림에서 놓고 봤을 때는 쭉 하락하는 모습이긴 한데 최근에 보이고 있는 이 반등이 좀 유의미하다고 보신 걸까요? 네, 타이코 코인을 제가 들고 온 이유는 네. 일단 최근에 큰 상승이 나왔죠. 큰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는데 그 조정을 잘 지지를 받고 재차 한번 나 다시 올라갈 거야 라는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차트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네, 현재 타이코에 제가 일봉을 띄워놨고요. 자, 지금 일봉을 한번 자세히 켜보겠습니다. 크게 잘 보이시죠? 자, 보시면 현재 900원대에서 조정을 주다가 그 다음에 거대한 양봉 캔들이 2개가 등장을 하고 자, 첫 번째로
양봉이 큰 두 번째 이틀차 캔들에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신규 저점을 달성을 하고 그 다음 매물대에 한번 터치를 해주면 아무리 힘이 좋아도 저항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서 저항 돌파했다 사야지가 아니라 처음 저항을 받거나 처음 지지를 받는 곳은 무조건 이렇게 저항이 나오거나 지지가 나오니까 그런 점을 잘 이용해서 그러면 이날 3월 22일 날 크게 올랐을 때 이때 따라가서 매수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한번 저항 받을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지지가 나올 때 우리가 지지 받는 데에서 매수하면 그만이겠다. 어차피 뭐 늦지는 않다. 천천히 사도 어차피 타이코 같은 경우는 지지받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평단가를 더 좋게 가져갈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3월 23일, 3월 24일 이 부근에 지금 지지가 나왔습니다. 금액적으로는 1,075원이라고 볼 수 있고 1,075원에서 현재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을 했으면 상승 관점은 다시 한번 깨지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서 올려주거나 아니면 뭐 삼중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거나 이런 형태가 있겠지만 고맙스럽게도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바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저항 라인인 다시 한번 이 구간 그자면 1,409원 있죠. 1,400원부터 뭐 1,450원 부근 이렇게 좀 넓게 둬가지고 다시 한번 이 코인은 1,4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번 이 편까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선을 보시면 지금 파란색이 21일평입니다. 지금 21일평이 한참 내려갈 때는 저항받고 내려가고 저항받고 내려가고 보여줬는데 지금 보시면 저항을 받은 게 아니라 지지를 받고 올려주는 모습 보고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추세 반전이 되려면 적어도 21일평 순으로 이렇게 다시 올려주고 지지를 받을 때 우리가 이때가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빨간색 61평과 지금 수평 지지, 수평 저항이죠. 수평 저항 1,400원 부분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400원까지의 가격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타이코의 변동성 앞으로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변동성이 큰 코인으로 지금 온도 파이낸스 또 설정을 주셨어요. 이 디파이 트럼프 일가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코인으로도 최근에 잘 알려져 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나름 긍정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지곤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그럼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온도 파이낸스에 지금 차트를 띄워놨고요. 자,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뭐 디파이, RWA 계열의 코인이기도 하고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알트코인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RWA 코인 한 개만큼은 조금 포트폴리오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망이 굉장히 좋은 계열이기 때문에 RWA 코인 중에 대장급인 이런 온도 파이낸스 같은 거 타점을 잘 잡으시면 계속 홀딩하실 때 나중에 큰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크게 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뭐 RWA 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 넘어가자면 현재는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으면서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도를 먼저 그어볼 건데 채널 고점이랑 고점을 그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채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온도 파이낸스가 상승한 채널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제 큰 상승으로 가기에는 다시 한번 이런 하락 채널에 저항을 받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대폭 큰 상승은 없겠으나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지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1,130원 부근입니다. 자, 이 부근은 24년 9월부터 24년 10월까지 뭐 그 전에는 8월, 9월도 있죠. 자, 이 부근에서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부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고 하면 반면 지지로 왔을 때는 굉장히 강한 지지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1,130원의 지지를 잘 받고 올라가지고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또 저항선 그어볼 건데 이쪽 부근, 2월 달에 나왔던 이 꼬리 지지 부근을 돌파해줬습니다. 강력한 저항이었던 부분이 강력한 지지로 변환이 되면서 현재 1,306원이라는 저항을 돌파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으실 때에는 아직은 하락 채널을 돌파 안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좋지만 만약에 하락에 나왔다 할 경우에는 이런 1,130원이나 1,300원 부근에서 눌림 나왔을 때 그때 천천히 매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큰 채널 단의
단기간에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300원 부근에서 눌림을 줄 때 여러분들도 기회를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포착 스캐너 코인입니다. 무브먼트 선정을 주셨는데요. 지금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자산 운용사들이 ETF를 출시했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하루만 무려 18%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걸까요? 이슈도 이슈지만 이제 하루 거래량을 보시면 네. 지금 거래소의 거래량이 단독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게 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코인을 일단 좀 특징 코인 골랐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차트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무브먼트의 일봉을 제가 띄워놨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어제죠. 4월 25일 날 엄청나게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거래량을 거래소를 띄워보시면 알겠지만 거래 대금이 단독적으로 1등입니다. 저는 지금 거래소를 이제 어리석은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자, 먼저 분석을 해보자면 현재 양봉이 나와줬고 금일은 다시 한번 눌림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항 받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지지를 받고 아니면 돌파가 나왔을 때 어디서 조금 매수를 해야 될까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지지 구간은 이쪽 구간. 네, 이쪽 구간이 25년 2월 10일에 나왔던 수평 지지입니다. 자, 이 부분에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750원 부근이 왔다면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체크를 하고 이때부터 천천히 매집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750원을 이탈을 해도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저점이 그렇게 엄청 낮은 위치에 있지 않고 최하 위치가 550원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할 매집을 천천히 하신다는 가정하면 이 750원 선을 이탈을 하더라도 그 밑에서 라인인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행보를 할 때 매집을 하시고 이 550원 부분을 이탈을 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반면 여기를 뒤집어지도 않고 쭉 올라갔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수를 해야 해요? 할 수 있는데, 자, 그럴 때에는 저항 라인을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봤을 때 저항 라인 어디 있냐 하면 첫 번째가 이 부분입니다. 네, 880원부터 좀 위인 이 부분. 네, 920원 부분입니다. 자, 이 두 라인까지가 굉장히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20원 정도를 돌파 지지가 나온 거를 체크를 할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이 코인을 매수를 할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진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상승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까지 오게 된다면 하락 채널을 그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920원을 도달을 하는 순간 이 하락 채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돌파를 했지만 확실하게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정고점 라인인 1,469원이나 더 높게 1,700원 이런 데까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거래소에서도 거래대금 1위로 떠오르고 있는 무브먼트, 일단 저항을 확실하게 뚫어주면서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는지를 먼저 지켜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시장에서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점검을 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 혹은 전략들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궁금해요 하시면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코인 상담소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 상담소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들어온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7726님께서 보내주셨고 종목은 그래비티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28.5원에 비중은 30%인데 계속 더 가지고 가도 되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가격 대비해서 사실 그렇게 매수가가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히 수익권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바로 서두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래비티의 일봉을 제가 띄워놨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먼저 평단가를 그어놨습니다. 자, 28.5원이라고 하셨고요. 자, 지금 금액은 25.5원, 3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은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40원대에도 들고 온 사람이 있는데 뭐 28원인 질문자분은 훨씬 여유롭겠죠. 물론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현재 보시면 지금 이쪽 저항 있죠. 보시면 저항이 26원 부근의 저항을 지금 저항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눌림을 줬죠. 제가 말했던 이유, 첫 번째로 저항 받은 상태에서는 무조건 저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지를 체크를 하고 매수를 해서 상승을 노려라를 알 수가 있고, 자, 이 상황에서 작은 상승한 채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눌림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왔지만 그와 반면 하락이 나왔다고 한들 지지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그래비티가 추가적인 반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아직은 이 그래비티를 홀딩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점이 20원 부근입니다. 자, 20원 부근인데 아무리 내려간다고 한들 2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승하는 추세를 이탈을 해도 쌍바닥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말했던 뭐 삼중바닥을 나오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굉장히 모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20원을 이탈하고 20원을 이탈한 다음에 손절 고민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전까지는 천천히 들고 계시다가 비중도 지금 보시면 30%라고 했으니까 아직 남은 비중 70%죠. 남은 비중 70%는 어디에 매수를 해야 되냐? 첫 번째, 가장 강한 지지 2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밑꼬리가 긴 캔들 나왔을 때 이게 매수세가 강하게 라는 뜻이죠. 이런 캔들 나왔을 때 남은 비중에서 뭐 한 35% 진입한다든지 그런 전략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확실하게 추세가 바뀌었을 때 그때는 제가 말했던 가장 강한 저항 26원부터 이제 28원 부근, 이런 부근을 돌파를 하고 지지가 나왔을 때 이런 데에는 여기 전 매물대랑 도달을 했다는 뜻이니까 이런 데에서 매수를 하시면 이제 V자 반등으로 이제 그 다음 저항 라인인 37원에서 더 높게는 한 40원까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비티 상승 채널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보신다면 수익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원을 이탈하는지는 잘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고민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에는 어드벤처 골드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2,042원, 그리고 비중이 50%라고 하시는데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시점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보다는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비중이 이미 50%거든요. 추가 매수 지금 구간에서도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 어디서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드벤처 골드의 일봉을 제가 띄워놨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 고점이 내려가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추세는 상승이 아닌 하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어보자면 고점이랑 고점을 그어주면요. 자, 이런 식으로 그을 수가 있는데 운이 조금 안 좋게도 이 상승하는 채널에, 하락하는 채널에 상단부를 받고 지금 저항이 나왔습니다.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캔들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아깝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 남은 비중 50%를 매수를 해야 되냐? 아까랑은 다르게 비중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 있죠. 50%면은 남은 한 방의 기회로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 신중한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일단 평단가는 2,042원, 제가 그어놓은 선 이 부근이거든요. 이 부근 매물대가
이쪽 부근 매물대가 가장 좀 많은 매물대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아마 이런 데서 올라가면 치열한 싸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위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좀 반복이 될 거여가지고 좀 그런 혼동스러운 점은 좀 주의해 주시고요. 확실하게 상승 전환이 되려면 어드벤처 골드 같은 경우는 이 부근, 자 2,300원 부근에서 더 높게는 뭐 2,320원까지 이런 부분까지가 확실하게 돌파했을 때 우리가 어드벤처 골드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2,300원에 매수를 해버리면 그러면 내가 가진 금액보다 더 비싸게 사는 건데 괜찮을까요? 할 수 있는데 물론 괜찮습니다. 2,300원에 매수를 하셔도 평당가는 2,100원에서 2,200원 언저리에 완성이 되고 우리가 코인을 장기 투자를 하면 뭐 10%, 20%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100%, 200% 보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럽니다. 저도 10%, 20% 만족 못하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가셔야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고 상승을 여유롭게 기다리시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300원을 돌파했을 때 잡으시는 권장을 드리고 만약에 돌파를 안 하고 큰 하락이 나왔을 때에는 이쪽 보이는 이제 작년 12월 3일에 나왔던 밑골이 가장 긴 거 있죠. 이 부분의 지지랑 그다음에 윗부분의 지지 라인인 1,310원부터 1,370원 부근 이런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밑골의 긁기 나왔을 때 50% 비중을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될 시에는 평단가가 한 1,700원 되겠죠. 그러면 반등 나왔을 때 뭐 분할 익절 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채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 부분을 돌파했을 때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돌아설 때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때문에 2,300원을 돌파해 주는지에 대한 여부를 잘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무브먼트가 들어와 있네요. 오늘 앞에서 함께 체크를 해봤던 코인인데 일단 매수가가 617원의 비중이 100%라고 하세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나왔던 딱 그 아래서 매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확실하게 이 1,300원을 넘는지를 좀 지켜보자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권이면은 지금 매도를 해도 되는 건가요?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무브먼트에 일봉을 제대로 놨고요. 자, 지금 보시면 617원의 평단은 아주 아름다운 평단입니다. 저는 이런 평단을 이제 코인을 하면서 가져가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가져가도 이런 밑부분에서 가져가는데 굉장히 좀 실력이 좋으신 분이네요. 자, 보시면 617원이면 현재 기준 하에는 뭐 수익률 30% 정도 돼가지고 좀 되게 기분이 좋으실 텐데 자, 현재는 아직 코인 시장이 완전한 상승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매도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냐 할 수 있는데 그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자, 아까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 부분 저항이랑 이쪽 부분 저항 현재 캔들이랑 작년 12월 13일, 뭐 17일, 18일 이런 부분의 지지 부분이 겹친 자리입니다. 금액적으로는 현 금액 뭐 850원부터 높게 봤을 때에는 880원 부근, 90원 부근 이런 부분의 저항이 굉장히 강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못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입절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 일봉 확인해 봐가지고는 정확하게는 잘 분석할 수 없습니다. 캔들 개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적어도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 돌아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시간 볼 건데 자, 보시면 현재 1시간 봉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주면서 방향성이 곧 결정이 날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릅니다. 이런 삼각수렴 안에서 그냥 위아래로 지렁이처럼 움직이다가 확실하게 돌파나 지지가 나왔을 때 그때 방향성이 확실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확실하게 갈리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만약에 최대한 빠르게 좀 큰 수익을 보고 남기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 삼각수렴의 하단 부분 금액적으로는 한 780원 부근이지만 그 밑에 꼬리 라인인 772원 여기를 이탈을 할 때 입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한 다음에 뭐 추가 매집을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수익 보시고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황금 기회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만약에 하락을 하는 게 아닌 상승을 해가지고 이 삼각수렴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다시 한번 큰 시간봉 넘어가가지고 가장 의심스러운 저항 구간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 구간이 첫 번째로 962원 부분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1352원이 있습니다. 자, 962원의 부근이랑 1352원 부근, 이 부근에서 각각 분할 매도를 하시면 안정성으로 수익을 볼 수 있으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수익 구간에 있긴 하지만 772원을 하방으로 이탈하는지 해당 부분만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대박칠 코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바로 공략하기 좋은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박칠 코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략을 세워보기 좋은 코인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이오스 코인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오스 코인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봉크, 세 번째 히든 코인은 비밀입니다. 네, 그럼 이오스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오스 코인의 일봉을 제가 띄워놨고요. 자, 이 코인은 제가 왜 오늘 관심으로 들고 왔냐 할 경우에는 좀 이따 이평선 관점에서 볼 거지만 이평선 관점에서 4시간 본 기준 하에 이제 242평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들고 왔고요. 자, 근데 그거 말고도 작도 관점에서 확인해 봤을 때 제가 가장 이쁜 자리 전 매물대의 저항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리고 있기 때문에 뭐 작도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겠죠. 현재는 작도 관점 기준 하에 761원. 자, 이 부분을 이탈 안 할 시에는 뭐 제가 좀 이따 이제 매수가를 알려드리겠지만 761원을 이탈을 안 한다는 가정 하에는 제가 매수를 한 금액보다 좀 밑에서 매수를 하셔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시에는 다시 한번 원래대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자리를 보면 되고요. 자, 4시간 가겠습니다. 자, 4시간 봉을 띄워놓고요. 현재 4시간 봉의 이동평균선을 켜준다면 네, 지금 보이시는 검은색 장기평이 있죠. 자, 이게 242평입니다. 현재 파란색 20, 빨간색 60, 보라색 122평을 돌파를 해주고 점점 정배열 형태로 만들어주면서 재차 22평이 지금 검은색 282평과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상방의 힘을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죠. 큰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좀 행보로 가나 싶지만 천천히 저점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서 다시 한번 힘을 써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최대한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이 검은색 282평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손절을 짧게 가져가시고 최대한 리스크 없이 매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금액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이 검은색 장기 2평의 가장 하단부 부근은 835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근부터 더 높게 봤을 때 네, 한 850원. 네, 835원부터 850원. 더 높게는 한 860원 정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이 부근에서 매집을 이어가신 다음에 자, 그 다음 익절 라인은 현재 수는 짧게 이 윗골이 보이시죠? 3월 20일 17시에 나왔던 꼴입니다. 자, 이 꼬리에 일단 한번 두시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간다 할 시에는 전고점인 978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상승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있는 저항 880원은 생각보다 엄청 강한 저항 아니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저항 자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락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물론 지금 금액상으로는 큰 수익은 아니지만 만약에 880원 돌파해 준다면
그 다음 저항인 978원. 자, 이 부분까지는 10%가 넘는 수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78원 언저리에 가게 될 시에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오스 같은 경우는 835원 이 검은색 장기 입형 이제 212평선에서부터 매집을 하신 다음에 그보다 조금 위인 한 850원에서 860원 정도 볼 수 있고 목표가는 첫 번째 라인인 880원 보신 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장기 입형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조금 밑에 매물대인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그럴 건데, 자, 이 부분 785원부터 790원 부근. 자,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강한 지지가 한번 나오고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쪽 부분에도 이평선에 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입형에 손절을 두는 것보다는 이 790원에서 손절을 두시는 게 가장 좋을 걸 보고 있습니다. 네, 이오스 지난 2017년 불장부터 굉장히 한국 사람들에게 큰 애증의 코인으로 자리매김했던 대표적인 종목이었죠. 일단 지금 구간에서 약간의 변동성 나오곤 있는데 목표가는 880원으로 잘 기억을 해보시고 전략들 세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코인으로 봉크 코인도 또 언급을 주셨습니다. 밈코인 중에 나름 강아지 서열로 봤을 때 나름 상위권에 있는 코인인데 네, 이 종목도 지금 공략을 좀 해보기 괜찮은 구간에 와 있을까요? 네, 현재는 지금 상승을 좀 인기 해줘가지고 제가 네. 생각한 것만큼은 도달했는데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봉크 코인에 1봉을 띄워놨고요. 자, 일단 지금 중요한 게 제가 처음 봤을 때에는 자, 1시간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3시부터 이 코인을 보고 있었는데 회색 캔들은 이겁니다. 자, 이 금액대에 있었는데 현재는 크게 상승을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5시가 4시간 봉이 갱신되는 캔들 시간대여가지고 변동성이 좀 강한 시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시 정도는 캔들 모든 코인마다 변동이 조금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제가 3시 기준 하에 먼저 분석하자면 첫 번째로 마찬가지로 이오스랑 비슷한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있는 매물대 돌파가 나와주면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넓게 봤을 때에는 제가 준 이 매수가보다 좀 더 밑으로 가더라도 보시는 0.017611 이 부근에서까지 지지가 나오게 될 시에는 이런 데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 조금 민라인 위쪽에서 좀 매수가를 지금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이 상승하는 채널을 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크 같은 경우가 아직 상승할 추세가 안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시간 봉 보겠습니다. 자, 4시간 봉에서 지금 보시면 이오스랑 똑같은 모습이죠. 검은색 장기 입형. 자, 282평을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봉크를 고른 이유도 이오스와 같은 이유입니다. 검은색 장기 입형을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가 제 이유 중 하나였고요. 근데 현재는 이쪽 캔들 15시에는 분명 제가 이쪽 금액대였는데 아무래도 5시가 되면서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에는 원래 0.0201부터 0.0215 그거 보자면 이 부분부터 네, 지금 그거는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매수가를 드렸는데 현재는 지금 올라와 주면서 이제 이절가인 0.02230 금액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부분이거든요. 네, 현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왜 이쪽가로 했냐면 지금 2월 19일 1일 지금 이쪽 저항이 굉장히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제가 0.0223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좀 더 위로 올라와가지고 다시 한번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하락에 나올 수 있지만 현재도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재차 한번 0.002 아니면 0.021 이런 금액대에 도달을 했을 때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겠다. 왜냐? 지금 검은색 장기 입형을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님이 한 번 주신 금액대에 도달을 하면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큰 수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봉크 오랜만에 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0.0223원입니다. 이게 원화 기준으로 하면 가격이 급격하게 작아지기 때문에 가격을 잘 체크하셔서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의 히든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저희가 종목명을 공개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차트를 놓고 어떤 종목일지 좀 같이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모습 어떨까요? 차트 모습은 현재 매물대의 저항을 돌파를 해주고 네.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승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볼까요? 네, 바로 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히든 코인을 들고 왔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코인을 왜 들고 왔냐 할 수 있는데 먼저 이평선 관점은 끄고 작도 보겠습니다. 작도 관점에서 제가 아까 말했죠. 매물대의 지금 저항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코인을 매수를 했다라고 했고 매수는 했다는 아니죠. 네, 지금 보시면 자, 이 부분 보이시죠? 150원 부근, 좀 밀라인인 149원 부근. 자, 이 부근이 분명 강한 저항이었는데 지금은 돌파를 해줬습니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상황에서 캔들 마감을 잘 할 시에는 그 다음 저항 라인인 이 꼬리들 보이시죠? 165원 아니면 조금 더 양보하면 160원. 자, 이 두 부분까지는 어떻게든 채워줄 수 있는 갭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지지를 잘 받쳐준다는 거는 매물대 소화 과정입니다. 지금 이쪽 윗라인보다 매물대가 있는 게 이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의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를 160원에서 165원으로 꼭 둘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길게 확인해 봤을 때 이 이상 매물대까지 돌파를 해줘가지고 최대 220원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70원부까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도 이렇게 만나봤는데 일단 구체적인 종목명은 여러분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야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봤던 모든 종목들도 여러분들 입장하게 되시면은 추가적인 전략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매일매일 비트코인과 관련된 시황이라던가 이슈들도 저희가 해당 방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투자하시는 게 힘드시거나 고민되시는 분들은 어서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추가적인 변동성이 크게는 나오고 있진 않지만 나름 긍정적인 분위기가 시장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와 관련돼서 완화의 기조가 조금씩 투심을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다만 금요일에 나오는 PCE 지표를 확인을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매크로에 대한 상황들도 잘 점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급격하게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요. 내일은 또 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